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2편. 제2과목이 되겠죠. 방수 재료에 대한. 그래서 이 방수 재료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1장이 이 방수 재료 기본 지식. 그리고 제2장이 방수재료 시험에 관계되는. 자, 여기 이제 이론에서 보면은 이 방수재료 기본 지식이 재료별, 각 재료, 방수재료죠. 방수재료, 재료 종류. 이 종류별 어떤 특성 했을 때는 장점, 단점. 요게 중요하죠, 특성. 그 각 재료 종류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요 방수 재료, 요 재료에 대한 그 종류라든지 그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제1편에서도 약간 나왔었어요. 요거는 제3편의 방수 시공과 제4편 방수 유지관리 요거하고 서로 또 연관성이 있죠. 요 시험은, 요 방수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시험 방법, 크게 시험 방법. 여기서 우리 제1회 시험 때 집중적으로 나왔었죠. 우리가 흡수성 시험이다, 또 내투성 시험이다, 또 뭐 충격성 시험이라든지, 내음프 페잉 성능 시험이라든지, 내잘림 갈림성 시험이라든지. 근데 이걸 설명해놓고 이러한 시험 방법이 뭐냐? 이러한 어떤 요 시험 방법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재료별, 각 방수 재료별 성능. 자, 시험을 해요. 재료별 시험을 하고 성능 기준. 요 성능 기준이 바로 품질 기준에서 우리 KS, 한국공업규격, 산업규격, 한국 KS 기준. 이 KS에 관계되는. 그래서 자, 요 방수 재료 요 편이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인 요소가 많아요. 화학. 그래서 자, 화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화학이라고 해서 자, 어렵게 느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재료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 이 재료에 이번 우리 1회 시험 때서도 거의 아스팔트 방수 재료에 대한 이것이 6문제나 나왔어요. 20문제 중에서 6문제는 거의 30% 가까이 326. 아주 비율이 높죠. 근데 아스팔트 방수재료는 현장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이런 아스팔트 방수재료에 대한 종류는 뭐가 있고, 요거에 대한 특성은 뭐가 있고, 여기 제품은 뭐가 있고, 이런 또 아스팔트 펠트라든지 아스팔트 루핀이라든지 아스팔트. 자, 요거에 따른 성능 기준. 요 성능 기준은 그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난해하지만, 자, 우리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 맞출 수 있는 요령을 이론 또 문제를 풀면서 터득을 해주면 되죠. 또 우리가 시멘트 액체 방수라든지 합성 고분자. 자, 합성 고분자로 만든 것은 거의 시트. 자, 멤브레인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트 도막. 주로 시트 도막 중에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재료가 되죠. 자, 이러한 이 편에서. 근데 1편과 같이 우리가 그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 내용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우리 1편에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뿐이 안 된다는 거.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이 부분도 완벽하게 수험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1장 방수재료의 기본 지식. 자, 이 부분을 보세요. 1회에서 방수재료 분류, 방수재료 개회서, 자, 방수재료 사용 목적, 이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방수재료는 건물이 방수와 방습은 말 그대로 방수는 물을 차단하는 것이 방수고, 습기를 차단하는, 이건 물을 차단하는 것이 방수, 습기를 차단하는 것이
자, 방습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방수성이 있어야 된다. 방습성이 있어야 된다. 또 여기 이제 하나 나오는 게 발수성이 있어야 한다. 요 개념도 방수가 발수성 했을 때는 자, 물을 차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닿으면 물을 튕겨내는 발수, 딱 튕겨내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질을 우리는 발수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수와 방습을 목적으로 쓰여지는 물질로서 사용 목적은 방수층을 형성하여 자, 건축물이 구성부재의 불투수 상태로 물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데 있다. 말 그대로. 자, 그럼 방수재를 사용해서는 방수재료는 지하수의 침투나 땅속의 습기, 지하수, 자, 지하에 흐르는 물, 지하수 침투, 또 땅속의 습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마루 밑에 쓰거나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요 지하에는 지하수라든지 습기 이걸 차단해 줘야 되죠. 근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수, 빗물. 자, 그 빗물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 외벽 등의 요 방수제를 사용한다는 거. 자, 건축물이 지붕, 벽, 지하실, 물탱크 등과 같이 방습을 요하는 장소에는 방습성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벽돌벽, 블록, 돌벽체, 즉 조적식 구조. 여기는 지중해에서 습기가 상승하므로 자, 방습층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실에 그냥 콘크리트 구체만 자, 우리가 쌓여져 있다든지 또 벽돌 또 블록 구조로 되어 있다든지 그 완전히 습기를 차단하지 못하죠. 그 습기가 조금 내부로 쳐서 어떤 거기 결로수도 발생되고 또 곰팡이 같은 것도 발생되고 특히 지하실 같은 데 유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수라든지 어떤 습기를 차단하는 지붕은 빗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4번에 특히 목조 마루라든지 실내 벽체의 마감 재료가 비내수성 취향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방수층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사용 목적이다. 또 어떤 방수제를 사용하느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방수 재료의 기능상 분류에서 자, 그 1번의 방수 재료 기능상 분류 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바탕의 표면에 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바탕에 자, 요 방수층을 여기 이제 바탕면이야. 바탕면에 자, 이제 방수층을 만들어서 여기에 방수층을 만들어서 자, 방수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요 바탕의 표면에 방수층을 만들어 물을 차단하는 방수 재료에는 아스팔트, 콜타르, 아스팔트는 석유 찌꺼기죠. 콜타르. 그래, 콜타르는 석탄을 건조할 때 나오는 찌꺼기고 피치 등이 있고 자, 바탕의 표면에 도포해서 발라서 바로 도포 방수제가 있고 바탕에 혼합하여 방수하는 거. 시멘트에 방수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섞어서 혼합시켜 사용하는. 그러니까 아예 이 시멘트에 방수제를 섞어서 혼합시켜서 우리가 그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이 시멘트 액체 방수제고, 자, 발라서 도포해서 자, 우리가 방수제를 도포하는 도포 방수제가 있고, 그리고 자, 아스팔트로 자, 콜타르 피치 등 방수층을 만들어서, 즉 도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방수를 차단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자, 방수층을 구성하는 재료 용어에는 거기에 정형 재료다, 정형 부정형이다, 이런 용어가 자꾸 나와요. 정형 부정형이다. 기본적인 용어들은 간단하게 완전히 알아둬야 되죠. 정형 재료는 주로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정형 재료라고, 부정형 재료로 했을 때는 액체 상태라든지 분말 상태, 액체형. 다음에 분말형, 가루형.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한다는 거. 자, 방수질이 화학적 조성 성분에 따른 구분에서는 유기질이 합성 고분자 재료, 유기화 물질로 되어 있는 거, 무기질. 자, 무기질로 되어 있는 이 두 개를 혼합한 혼합계가 있다.
자, 이에 방수를 분리해서 1번의 방수 재료 분류. 방수 재료 분류. 그 표가 나오는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표 좀 큰 거를 보면 멤브레인 방수제. 첫 번째, 멤브레인 방수제. 멤브레인 방수제. 근데 멤브레인이라는 요 말이 어떤 도막, 불투성 피막을 만드는 형태를 우리는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럼 불투성 피막을 만들어서 자, 우리 요 방수 공사로 방수 시공을 하는 이걸 멤브레인 방수 공사다.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자, 아스팔트계. 네, 여기 아스팔트계. 아스팔트계. 자, 두 번째. 자, 합성 고분자 시트계. 합성 고분자. 합성 고분자 쓸 때는 이건 주로 시트로 사용해요. 시트계. 다음에 도막계. 도막계. 도막계는 이 막을 만들어서 도막계는 자, 여기 우리 합성 고분자 시트에는 합성 고분자라고 하는 것이 합성 수지 또 합성 고무를 얘기를 해요. 합성 수지, 합성 고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죠. 도막계에는 합성 수지에 관계되는 또 고무에 관계되는 우레탄 고무계, 아크릴 고무계, 고무 아스팔트 특히 이 세 개 잘 봐두고요. 클로로프렌계, 합성 수지죠. 아크릴 수지계, 폴리머계, 폴리머라고 하는 이 말이 수지라는 말이에요. 합성 수지. 합성 수지는 바로 고분자를 말하죠. 고분자의 반대는 저분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무기질 탄성계 등이 있고, 자착식형 스스로, 요 자착식형 스스로 접착을 하는, 박리지만 떼어서 붙이면 붙는 자착식형 고무와 아스팔트계가 있고, 자, 시멘트계에는 크게 시멘트 액체형, 규산질계 분말형, 자, 시멘트 혼이 폴리머계. 여기 특히 요 시멘트계에서는 두 번째, 시멘트계에서는 그냥 시멘트만 했을 때는 여기 이제 방수제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굳었을 때, 경화했을 때, 자, 거동에 대한 그 구조체 움직임에 대한 대응성, 추종성이 없어요. 그렇죠. 강도는 크지만 우리 어떤 탄성 같은 것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시킨 것이 자, 폴리머 시멘트 또는 시멘트 폴리머. 시멘트, 혼입자들은 폴리머. 근데 폴리머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요 폴리머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여기 수지야. 합성수지, 합성수지나 합성고무. 합성고무.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탄성이 생기죠. 움직임에 대한 거동에 대한 대응성도 생기죠. 자, 계속 여기 세 번째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제죠. 흡수방지제라고 하는, 예. 자, 콘크리트 표면 도포형, 액사형. 자, 흡수 방지가 있다. 기타 실링 방수제, 실링제라고 해서 이 용어도 네, 실링제 했을 때. 이건 어떤 그 이음보, 조인트, 줄넛 여기서 많이 우리가 그 수분이 습기가 자, 우리가 그 수분이 누수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밀실하게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실링제, 실링 방수제. 그래서 큰 편으로 다 이걸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그 실제 요 다음에 나가기 전에 한번 요 1회 시험 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근데 요거를 지금 요 개념만 들어도 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멤브레인 방수층, 멤브레인 말이 나왔죠. 멤브레인 자, 방수층 중에서 자, 도막계 방수층. 도막계 자, 방수층에 적용하는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다 시험이 나오는지 그 출제 경향을 아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멤브레인 요 방수층에는 요 방수층이 크게 도막계가 있고 요 도막계가 있고 자, 시트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합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도막계 방수 아니죠? 합성 고분자계 시트 방수죠. 시트 방수이죠. 그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도막은 자 발라서 뿜어서 도포해서 뿜칠을 해서 그 막을 형성하는 것이 요 도막계고, 시트는 판식으로다가 그렇죠 만들어진. 그래서 멤브레인 요게 어떤 막을 만드는, 즉 불투수성. 자, 물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층을 만드는 이게 멤브레인인데, 자, 아까 요 멤브레인은 아스팔트계, 합성 고분자계, 도막계, 자착식형 이런 것이 있다 그랬었죠. 그 여기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가번, 자 페임, 다음에 충격, 페임 시험에 충격, 다음에 풍압, 부풀음, 들뜨는 거, 그래 떨어지는 방이. 자, 이런 거에 대한 부풀음 저항성 시험. 상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도막계에는 요 도막을 바르거나 뿜칠해서 막을 형성시켰을 때 페임 저항성, 잘 페이지 않는 페임 정도, 충격에 견디는 정도, 바람에 견디는 정도. 자, 부풀어지 떨어지지 않는 접착이 잘 되는 요거에 대한 저항. 이건 당연히 도막 방수 중에 그 시험 항목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방수성 시험. 당연히 방수성 시험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누수에 대한 시험. 이것도 당연히 멤브레인 요 방수층에서 도막 방수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침투되지 못해야 되죠. 방수층이 한번 형성되면. 세 번째 내피로. 요 말도 계속 나와요. 우리 방수 재료에 대한 시험 항목에서 내피로성 시험. 즉 내피로성 시험은 요 피로에 견디는 정도. 근데 요 피로는 주로 자 거동에 대한 어떤 그 균열에 대한 거동, 균열 거동에 대한 거예요. 균열 갈라지는, 즉 움직였을 때, 구조체가 움직였을 때 균열 거동에 대한 대응성 시험이 내피로성 시험이라는 거. 그 라번에 처짐 저항성 시험. 자, 처짐 저항성 시험. 처짐 저항. 자, 여기 보세요. 처짐 저항, 처지는 정도. 잘 늘어지는 거. 처진다는 건 늘어진다는 거죠. 늘어짐에 대한 저항성. 얼마나 잘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 어느 정도 잘 늘어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처짐 저항성. 근데 여기에 처짐 저항이라는, 처짐이라고 하는 요 의미는 요 도막과 관계가 없죠. 발라서 하는 건 처지는 게 떨어지면 떨어지만, 부풀거나 패이거나 충격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어떤 요건 있지만 처지는 정도는 없어요. 처지는 것은 접착시켰을 때, 뭐를 접착시켜? 시트를 접착시켰을 때, 요거는 처짐 저항성 시험은 멤브레인 방수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도 도막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계에 관계되는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바로 찾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찾아줘야 돼요. 이런 정도를. 아, 멤브레인은 시트와 도막인데 도막은 바르고 뿜칠해서 붙인다. 자, 우리가 지금 시트에는 접착체 요거에서 자 붙인다. 그 붙였는데 시트니까 처질 수가 있죠. 늘어질 수가 있죠. 도막은 떨어지면 떨어지만 늘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폐에서는 크게 방수제에는 멤브레인 방수제, 이건 아스팔트계, 합성 고분자계, 다음에 도막계, 자 이런 것도 있고, 시멘트계에는 시멘트 많이 다 들어가 있어요. 흡수 방지에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그래서 실링 방수제는 줄눈 같은데 자고 밀실하게 충전하는 재료가 실링제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자, 어느 부분이나 요 제일 앞부분이 중요하죠. 요 앞부분에서 그 용어에 대한 거,